검정고시 주제에 말대꾸하지 마세요. 현장직은 빠지세요. 500억 계약을 앞두고 현장을 찾은 명문대 출신 여사장이 그 말을 뱉는 순간 반박 한마디 없이 안전모를 천천히 벗어들었고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고개만큼은 끝내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500억 계약이 아무 설명 없이 조용히 멈췄고 태림그룹 회장이 직접 찾아와 그 노인의 이름을 물었을 때 여사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면서 자신이 쫓아낸 그 사람이 30년 전 수십 명의 목숨을 살린 은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40년의 현장이 한 장의 졸업장보다 무거웠던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대표님, 이대로면 시운전 때 사고 납니다. 그 말은 현장 소음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도영각은 배관 옆에 쭈그려 앉아 진동 측정기를 손에 쥔 채 수치를 읽고 있었습니다. 손이 투박했습니다. 마디마디가 굵었고 손등에는 오래된 흉터가 2개 있었습니다. 50년 가까이 현장을 다닌 손이었습니다. 검정고시 주제에 말대꾸하지 마세요. 현장직 노인은 빠지세요. 서일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이 다 들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그녀는 도영각의 이력서를 한번 훑어보고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더 볼 것이 없다는 동작이었습니다. 도영각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안전모를 벗어 한 손에 들고 아무 말 없이 현장을 나왔습니다. 세화건설 인천 물류센터 신축 현장은 규모가 컸습니다. 지하 2층, 지상 6층짜리 건물이었고 완공 후에는 태림그룹의 핵심 물류 거점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공사 기간만 2년 넘게 걸렸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배관 공사가 끝나고 설비 테스트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도영각이 이 현장에 투입된 것은 6달 전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세화건설이 설비 점검 외주를 넣으면서였습니다. 그는 별도 업체 소속이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고정 인력처럼 움직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 설비 상태를 확인하고 점심도 현장 컨테이너에서 때우고 저녁에야 나가는 생활이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그를 도 기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수가 적고 뭘 시켜도 군소리가 없어서 현장 안에서는 편한 어른이었습니다. 다만 설비 이상이 보이면 조용히 그리고 반드시 말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물러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도영각이 처음 배관 진동을 이상하게 여긴 것은 사흘 전이었습니다. 지하 1층 주배관 구간에서 평소와 다른 진동 패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세한 차이였지만 그는 4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숫자보다 몸이 먼저 알아채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측정기를 들이댔을 때 수치가 허용 범위 아니기는 했지만 증가하는 추세가 문제였습니다. 일정한 부하가 걸리면 임계치를 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현장 소장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소장은 듣기는 들었지만 반응이 느렸습니다. 공정이 이미 마무리 단계라 설계를 다시 손보는 것은 일정 지연을 의미했습니다. 외주 기사의 말 한마디로 전체 일정을 흔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도영각은 다시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가죽이었는데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고 안에는 빽빽한 손글씨로 계산과 도면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진동 수치 변화를 날짜별로 기록하고 배관 구조와 연결 부위를 다시 그려보며 하중 분산이 어디서 어떻게 어긋나고 있는지를 손으로 풀어냈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지하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수직 배관 고정 지점이었습니다.
설계 도면상 고정 브래킷이 2개였는데 실제 시공은 1개로 처리돼 있었습니다. 공사 중에 누군가 자재를 아꼈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버티고 있었지만 시운전 때 실제 유량이 흐르고 압력이 올라가면 그 고정 지점에 집중적인 하중이 걸렸습니다. 브래킷 하나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도영각은 수첩을 접고 현장 점검일을 기다렸습니다. 서일환 대표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서일환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였습니다. 검은 SUV에서 내린 그녀는 안전모를 직접 쓰지 않고 비서가 씌워주는 것을 받았습니다. 흰색 안전모였고 회사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현장화는 신지 않았습니다. 깔끔한 구두 차림이었는데 그것이 이 현장에 무엇을 보러 온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현장 소장의 안내를 받으며 주요 구간을 빠르게 돌았습니다.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공정률, 마감 일정, 태림그룹 담당자 방문 일정, 현장의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계약 완료에 필요한 것들에 집중됐습니다. 도영각은 지하 1층에서 그녀가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설명하려면 현장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서일환이 내려왔을 때 도영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표님, 이 구간 배관 진동 수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운전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일환이 그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비서 은조비가 작은 목소리로 그가 외주 설비 기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일환은 그의 손에 들린 수첩을 봤습니다. 그리고 인사팀 직원이 들고 있던 파일에서 외주 인력 명단을 꺼냈습니다. 도영각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학력란에 적힌 것을 봤습니다. 검정고시.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배관이 어떻다고요? 수직 배관 고정 브래킷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습니다. 시운전 때 압력이 올라가면 그건 이미 시공팀에서 검토한 사항이에요. 검토 결과 자료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수치 추세가 도씨 맞죠? 서일환이 파일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검정고시 주제에 말대꾸하지 마세요. 현장직 노인은 빠지세요. 현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은조비만 입술을 약간 다물고 도영각을 봤습니다. 도영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안전모를 벗었습니다. 수첩을 작업복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일환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현장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은조비가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도영각이 현장을 나온 것은 낮 12시가 조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컨테이너 사무실에 들러 자신의 작업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래된 가방이었습니다. 측정 장비 2개와 수첩, 그리고 보온 물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현장 입구를 나서면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건물 외벽 공사가 마무리 단계였고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맑아서 건물 윤곽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이 시운전 때 어떻게 될지를 도영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있는 방향으로. 그날 저녁 도영각은 고시원방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사는 곳이 고시원이었습니다. 방이 좁았고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반지하라 밖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수첩과 오래된 도면 2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영각은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측정한 수치와 배관 구조 계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그리고 하중 분산 계산을
다시 풀었습니다. 시운전 때 예상되는 압력값을 입력하면 그 고정 지점에 어느 정도 하중이 집중되는지가 나왔습니다. 수치가 나왔습니다. 허용치의 2배가 넘었습니다. 도영각은 연필을 내려놓고 잠시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약간 깜빡였습니다. 그는 다시 수첩을 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했습니다. 서일환의 말, 주변 사람들의 시선, 조용해진 현장. 그것들이 억울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시운전은 다음 달이었습니다. 태림그룹이라는 이름은 세화건설 안에서 다르게 들렸습니다. 단순한 거래처가 아니었습니다. 태림그룹은 제조와 물류를 아우르는 중견그룹이었고 이번 인천 물류센터 완공 이후 추가 프로젝트 발주까지 묶인 연계 계약이었습니다. 500억이라는 숫자는 그 1차 계약금이었고 이후 추가 발주까지 합산하면 규모가 2배 가까이 됐습니다. 세화건설에게는 근래 들어 가장 큰 단일 계약이었습니다. 서일환이 이 계약에 공을 들인 것은 오래전부터였습니다. 태림그룹 담당 임원과의 관계를 쌓는 데만 1년이 걸렸고 설계 제안서를 3번 고쳤습니다. 가격도 최대한 맞췄습니다. 현장 점검을 직접 나온 것도 계약 전 마지막 신뢰를 확인시켜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태림 쪽에서 실사를 나오기 전에 자신이 먼저 점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영각이 나선 것이었습니다. 서일환이 현장에서 돌아온 오후 세화건설 본사 대표실은 분주했습니다. 태림그룹 실사팀 방문 일정이 사흘 뒤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 전에 현장 정비와 자료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서일환은 회의실에서 팀장들을 불러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목소리가 빨랐고 질문이 많았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답변이 나오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은조비는 회의 내내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일환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영각이 현장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그와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당황하거나 분노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를 생각하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은조비는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래 현장을 다닌 사람이 저런 눈으로 말할 때는 그 말에 무게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은조비는 잠깐 시간을 내어 현장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영각 기사가 언급한 배관 진동건이 실제로 검토된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소장은 잠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검토는 했는데 허용 범위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고 했습니다. 은조비는 그 결론이 언제, 누가 낸 것인지를 더 물어보려다가 멈췄습니다. 회의록 정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으면서 메모지에 짧게 적었습니다. 배관 고정 브레킷, 지하 1층. 그날 밤 도영각은 고시원 방에서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A사 용지 2장이었습니다. 첫 장에는 배관 구조도가 손으로 그려져 있었고 고정 브레킷 위치와 설계도면 대비 실제 시공 상태가 나란히 표시돼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압력 하중 계산이 날짜별 진동 수치 변화와 함께 정리돼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한 줄이 있었습니다. 시운전 시 예상 집중 하중 허용치 대비 210%. 그는 그것을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위에 수신처를 쓰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보낼 것인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것을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세화건설은 이미 들었고 묵살했습니다. 시공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영각은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불을 껐습니다. 창문 너머 반지하 골목에서
고양이 소리가 한 번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조비가 현장에 다시 나갔습니다. 서일한 지시로 실사 전 현장 최종 정비 상황을 확인하러 간 것이었지만 그녀는 따로 시간을 내어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배관 구간을 직접 봤습니다. 기술자도 아니고 설비를 전공한 것도 아니었지만 고정 브레킷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정도는 도면과 실물을 비교하면 알 수 있었습니다. 설계 도면에는 브레킷이 2개였습니다. 실물에는 하나였습니다. 은조비는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나와 차 안에 앉아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서일환에게 말하면 어떻게 될지 어렵지 않게 예상됐습니다. 이미 어제 도영각의 말을 그 방식으로 막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태림그룹 실사팀이 오고 그 이후 시운전이 진행됐을 때 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계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은조비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서일환이 처음으로 도영각이라는 이름을 들은 것은 그가 세화건설 현장에 투입되기 전 외주 인력 명단을 검토할 때였습니다. 당시 서일환은 그 명단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팀장이 올린 보고서에 승인 사인을 할 때 이름들이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습니다. 외주 설비 기사라는 직함, 숫자로 된 경력 연수, 그것 외에 더 들여다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서일환이 학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릴 때부터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방 중소도시 출신이었고 이름난 대학에 합격한 것이 가족 전체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만난 사람들, 졸업 후 들어간 건설회사에서 마주한 세계는 그녀에게 하나를 반복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배웠는지가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빠른 기준이라는 것.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그 기준을 적용하는 동안 그것은 의식 밖에서 작동하는 습관이 됐습니다. 세화건설 대표가 된 것은 4년 전이었습니다. 전임 대표가 건강 문제로 물러나면서 이사회가 그녀를 올렸습니다. 젊은 여성 CEO라는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기 때문에 더 단단하게 굴었습니다. 말보다 결과로 증명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쳐내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도영각이 불필요한 범주에 들어간 것은 그 한 줄 때문이었습니다. 검정고시. 서일환은 현장에서 돌아온 뒤 오후 내내 태림그룹 계약 관련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도영각의 말은 빠르게 잊혀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처음부터 말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허용 범위 안의 수치라는 것은 현장 소장도 이미 확인한 것이었고 외주 기사 하나가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었습니다. 일정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2단계에서 배관을 다시 손본다는 것은 태림그룹 실사 일정을 미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것은 계약 체결을 늦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일환이 그날 저녁 본사를 나서면서 가슴 어딘가에 작은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바쁜 하루 끝에 남는 찌꺼기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조비가 배관 사진을 찍은 다음 날 그녀는 도영각을 찾았습니다. 고시원 주소는 외주 인력 명단에 있었습니다. 퇴근 후 시간에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 안에 고시원이 있었고 반지하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이 그의 방이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도영각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첩이 펼쳐져 있었고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조비를 보더니 잠깐 놀란 눈이었다가 이내 평온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끝 공용 공간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은조비가 찍어온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도영각은 그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사님이 정리하신 자료 제게 주실 수 있으십니까? 도영각이 그녀를 봤습니다. 어디에 쓰실 겁니까? 은조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화건설 안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서요. 도영각은 잠시 공용복도 창문 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봉투를 은조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받으실 분이 제대로 읽어주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은조비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은조비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봉투를 태림그룹에 보내는 것은 계약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서일환이 알게 되면 은조비 자신의 자리가 어떻게 될지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운전 때 사고가 난다면, 그 건물 안에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계산이 달라지는 문제였습니다. 은조비는 태림그룹 실무 담당자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지난번 미팅 때 받은 것이었습니다. 명함을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림그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 서명을 일시 보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내부 검토 사항이 발생했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세화건설 담당 팀장이 전화를 받고 즉시 서일환에게 보고했습니다. 서일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보류.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몇 번을 반복됐습니다. 계약 직전까지 온 상황이었습니다. 실사 일정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보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업계에서 오래 일한 서일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검토 사항이라는 거야? 팀장은 답을 못했습니다. 서일환은 태림그룹 담당 임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됐지만 임원은 짧게 말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생겼다. 며칠 내로 연락을 주겠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일환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대표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생각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어제, 그제, 현장 점검, 배관, 노인. 서일환이 은조비를 부른 것은 1시간 뒤였습니다. 태림그룹에 뭔가 넘어간 것 같아. 현장 관련 자료 중에 외부로 나간 것 없어? 은조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서일환이 그 침묵을 읽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봤습니다. 오래 함께 일한 사이였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비 씨, 배관 브레킷이 설계와 달랐습니다. 은조비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진 찍어서 확인했고 기사님 보고서가 맞았습니다. 시운전 때 사고 가능성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림에 넘긴 거야? 넘겼습니다. 서일환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허락도 없이? 허락을 구하면 막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일환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보이며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계약이 어떻게 될지 알고 한 짓이야? 알고 했습니다. 은조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틀린 것을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것보다는 이쪽이 나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일환은 현장에 다시 내려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비서도 팀장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문제의 배관 구간을 직접 봤습니다.
설계 도면을 들고 실물과 비교했습니다. 브래킷이 하나였습니다. 서희라는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오는 지하 공간이었습니다. 배관 옆에 서서 도면과 실물을 번갈아 봤습니다. 도영각이 말하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가 이제는 눈으로 보였습니다. 서희라는 도면을 접으면서 어제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검정고시 주제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반사적으로 나온 것이었는데 반사라는 것은 오래 쌓인 것이 아무 생각 없이 튀어나온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지하 공간에 혼자 서 있는 동안 그것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녁 늦게 도영각의 고시원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은조비가 봉투를 가져간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태림그룹의 자료가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새 페이지를 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를 쓰고 배관 관련 추가 계산을 이어갔습니다. 계약이 어떻게 됐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 창문 너머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태림그룹 마위준 회장이 직접 세화건설로 오겠다는 연락이 온 것은 계약 보류 이틀 뒤였습니다. 팀장이 전화를 받고 대표실로 달려왔습니다. 마위준 회장이 직접 방문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규모의 그룹 회장이 실무협의차 상대 회사를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무언가 큰 결정이 있을 때 또는 무언가 크게 틀어졌을 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서희라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마위준이 세화건설 본사에 도착한 것은 이튿날 오전이었습니다. 검소한 차림이었습니다. 고급 정장이었지만 장식이 없었습니다. 수행원은 2명뿐이었고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서희랑과 임원들이 로비에서 맞이했습니다. 마위준은 인사를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회의 전에 먼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도영각 기사님, 아직 이 회사에 계십니까? 회의실 앞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서희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임원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그 이름이 이 자리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조비는 뒤쪽에 서 있다가 눈을 내렸습니다. 도영각 기사님을 아십니까? 서희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위준은 대답 대신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연락이 가능하십니까? 도영각에게 연락이 간 것은 세화건설 현장 소장을 통해서였습니다. 소장이 전화를 걸어 본사로 와달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도영각은 짧게 알겠다고 했습니다. 고시원에서 본사까지 버스로 1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작업복 대신 평소 입던 남색 점퍼를 입었습니다. 낡은 가방에 수첩을 넣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왜 불려가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계약이 보류됐다는 것은 아직 몰랐습니다. 은조비가 자료를 전달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사 로비에 들어섰을 때 안내 직원이 그를 바로 위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왔고 그 끝에 회의실 문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한쪽에 서희랑과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반대쪽에 처음 보는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노인이었는데 도영각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도영각은 그 얼굴을 보고 멈췄습니다. 기억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었습니다. 마위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도 기사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서희라는 그 장면을 보며 무언가가 크게 어긋난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노인을 태림그룹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어떤 의미인지를 감각적으로 먼저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마위준이 도영각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도영각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낡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서희라는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아 두 사람을 봤습니다. 자신의 회사 회의실에서 이 상황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이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마위준이 도영각을 향해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의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회의실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서희라는 그것을 들으면서 천천히 어떤 것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위준이 입을 열기 전에 잠시 도영각을 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는지를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샜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때와 같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마위준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태림 창원 공장에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설비 배관 균열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회사 기술팀 전체가 달려들었는데 아무도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외부 전문가도 불렀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공장 가동을 멈추면 그달 납품 계약 전부가 날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서희라는 테이블 위에 손을 모은 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에 외주 설비 기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당시 30대였고 말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틀 동안 혼자 현장을 다니더니 수첩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마위준의 시선이 도영각의 무릎 위에 놓인 낡은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수첩 안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배관 팽창 계수를 잘못 적용한 설계 오류였는데 그것을 손으로 다시 풀어서 고쳐 그린 도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도면대로 시공을 바꾸니까 사흘 만에 공장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도영각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 공장을 나온 뒤로 한 번도 그 일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 태림그룹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러 왔을 때도 그는 이미 다음 현장으로 이동한 뒤였습니다. 연락처가 바뀌어 있었고 굳이 찾아서 연락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일이었습니다. 고장 난 것을 보고 원인을 찾고 고쳤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마위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공장에 당시 인원이 40명이었습니다. 배관이 실제로 파열됐다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한참 뒤였고 그때는 이미 그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희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보고서를 받고 작성자 이름을 봤을 때 바로 알았습니다. 도영각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오래 조용했습니다. 임원 중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희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위준의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그 침묵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은조비는 회의실 한쪽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태림그룹에 보낼 때 도영각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습니다. 단지 그의 계산이 맞고 사고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는 것만 알고 보냈습니다. 그 봉투 안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을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위준이 서희란을 봤습니다.
계약 보류는 이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동시에 이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지를 먼저 알고 싶었습니다. 서희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확인 결과는요? 보고서 내용이 정확했습니다. 저희 기술팀이 현장을 다시 점검했고 브레이킹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서희란은 눈을 내렸습니다. 마위주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세화건설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가시게 됐는지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서희란의 가슴 어딘가에 정확하게 닿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서희란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충동이 도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영각이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지하 현장에서 그를 내보낼 때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검정고시 주제에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서희란은 알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판단하고 싶었고 빠르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계약 전날 외주 기사 하나가 공정을 흔드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 판단 자체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을 내리면서 쓴 말은 달랐습니다. 검정고시 주제에 현장직 노인은 빠지세요. 그것은 기술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위준이 도영각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기사님, 이번 보고서가 없었다면 우리 실사팀이 현장을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시운전 때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도영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30년 전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도영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위준이 서희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계약건은 현장 보완이 완료된 뒤에 다시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서희란이 눈을 들었습니다. 도 기사님이 이번 보완 작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분의 눈으로 현장을 다시 보는 것이 저희에게도 중요합니다. 서희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마위준과 수행원들이 먼저 나갔고 임원들이 뒤따랐습니다. 은조비도 자리를 정리하며 나갔습니다. 도영각도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서희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긴 테이블이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양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회장이 된 이후 이 손으로 사인한 계약서가 몇 장인지, 결제를 올린 보고서가 몇 건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처리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들을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도영각이 세화건설 본사를 나온 것은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제법 됐습니다. 그는 점퍼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걸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마위준이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정리됐습니다. 30년 전 창원 공장, 40명, 배관 팽창 개수. 도영각은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마위준이 그 이름을 30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사람이 어디선가 무언가를 지키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남는다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눈앞에서 봤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올라타면서 교통카드를 찍었습니다. 잔해 갈림이 짧게 울렸습니다. 그는 맨 뒷자리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서일환이 대표실로 돌아온 것은 임원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뒤였습니다. 비서 한 명만 바깥 자리에 있었는데 서일환이 들어오자 방해하지 말라는 신호를 받고 자리를 비켰습니다. 대표실은 넓었습니다. 창문이 넓어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녀가 이 자리에 오기 위해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를 이 방이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넓음이 불편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도영각의 이름을 인력관리 시스템에서 검색했습니다. 외주계약 설비 기사, 투입 현장 이력이 나왔습니다. 최근 6개월 세화건설 인천 현장. 그 이전으로 스크롤을 내리자 이력이 계속 나왔습니다. 수십 개의 현장이었습니다. 발전소, 정유공장, 조선소, 대형 플랜트, 이름이 있는 현장들이었습니다. 그 현장들을 거쳐 온 기간이 40년이 넘었습니다. 서일환은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학력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정고시, 그 두 글자가 오늘은 다르게 읽혔습니다. 은조비가 대표실 문을 두드린 것은 저녁이 가까울 때였습니다. 들어오라는 말에 문을 열었습니다. 서일환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조비 씨, 네. 오늘 일 나한테 먼저 말하지 않은 것,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은조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말해줘. 막더라도 일단 말은 해줘야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어. 알겠습니다. 서일환이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평소보다 조금 달랐습니다. 굳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앉아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도 기사님 연락처 알아나. 내가 직접 연락해야 할 것 같아. 은조비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이 일이 잘 마무리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도영각은 고시원 방에서 라디오를 켜놓고 수첩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기록하는 수첩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인천 현장 배관 보완을 위해 필요한 작업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브레킷 추가 시공 방법, 하중 재분산 계산, 시운전 전 테스트 항목. 마위준이 보완 작업에 참여해달라고 했을 때 도영각은 속으로 잠깐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쫓아낸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브레킷이 아직 하나입니다.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사흘 뒤 도영각은 인천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장 소장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도영각은 그냥 안전모를 받았었습니다. 지하 1층부터 보겠습니다. 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섰습니다. 현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도영각은 주변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며칠 사이에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마무리 공정 인력이 줄었고 설비 점검팀이 새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지하 1층 배관 앞에 섰습니다. 브레킷이 아직 하나였습니다. 도영각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제 정리해온 작업 순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소장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보완 작업이 시작된 지 이틀째 되던 날 서일환이 현장으로 왔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안전모를 직접 썼습니다. 현장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수행원 없이 은조비만 데려왔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걸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영각이 배관 옆에서 작업자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쳐 도면을 보여주면서
브래킷이 어느 위치에 어떤 각도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직접 그려 보여주는 중이었습니다. 작업자 2명이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영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서희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틀 전 지하 현장에서 그를 쫓아낼 때 그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수첩을 들고 자신에게 말하려 했습니다. 그 수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첩보다 학력난이 먼저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영각이 서희란을 발견한 것은 잠시 뒤였습니다. 그는 설명을 이어가다가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었는데 계단 옆에 서희란이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대표였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현장화를 신은 두 사람이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희란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도영각은 수첩을 닫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작업 상황 봐도 되겠습니까? 도영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희란은 그의 옆에 서서 수첩 안의 도면을 봤습니다. 처음엔 무엇을 보는 건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도영각이 작업자에게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브래킷 하나가 버텨야 할 하중이 2개로 나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이 전체 배관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그 도면 안에 있었습니다. 복잡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확한 설명이었습니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서희란은 현장 한쪽에서 지켜봤습니다. 도영각은 서희란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작업자들에게 말하고 수치를 확인하고 다시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현장이 그에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낯선 곳이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인 것처럼. 서희란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위준이 한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난 학교를 나온 것도 자격증을 내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고장난 것을 보고 고쳐온 것이 40년이었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창원 공장 사고가 있었고 이 인천 현장 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중 어느 날 검정고시라는 2글자 때문에 쫓겨난 날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작업자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영각은 수첩을 접고 배관 옆 바닥에 앉아본 물통에서 물을 꺼냈습니다. 서희란이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도영각이 힐끗 봤습니다. 대표가 지하 현장 바닥에 앉는 것이 낯선 일이었습니다. 서희란이 말했습니다. 30년 전 창원 공장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그때 왜 찾아볼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우리 회사가 찾으려 했는데 연락이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도영각은 물통을 닫으면서 말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다음 현장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감사 인사도 받을 마음이 없으셨던 겁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희란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그 목소리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이 목적이었습니다. 고장난 것이 고쳐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서희란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말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도영각이 그녀를 봤습니다. 기사님이 뭔가를 말하려 하는데 막았습니다. 그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도영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대표님, 저는 그 말이 처음이 아닙니다. 서희란이 눈을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자리가 달라도 말은 비슷했습니다. 학교를 어디 나왔냐, 자격증이 몇 개냐, 나이가 얼마냐. 그 다음에 하는 말들이 다 비슷했습니다. 서희란은 그 말을 들으며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셨습니까? 현장이 있으니까요. 고장 난 게 있으면 고쳐야 하니까요.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오후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서희라는 오후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작업자들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중간에 도형각이 계산을 다시 확인하는 장면도 봤습니다. 수치가 예상과 조금 달리 나오자 수첩을 다시 펼쳐 계산을 고치는 과정도 봤습니다. 틀리면 고치고 고친 것을 다시 확인하는 반복이었습니다. 느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브레킷 추가 시공이 완료됐고 도형각이 최종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측정기를 들이댔다가 수첩에 기록하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그 짧은 말이 지하 공간 안에서 퍼졌습니다. 작업자들이 서로 눈을 맞췄습니다. 서희란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됐다는 말이 그냥 됐다가 아니라 확인됐다는 의미라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보안 작업이 완료됐다는 보고가 태림그룹에 전달된 것은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도형각의 최종 확인 수치와 함께 현장 사진, 수정 시공 내역서가 첨부됐습니다. 도혜경이 직접 검토 서명을 넣었고 서희란이 대표 명의로 공식 송부했습니다. 태림그룹에서 답이 온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마위준 회장이 직접 서희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보안이 완료됐다면 계약을 재개하겠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도형각 기사님을 이번 프로젝트 기간 현장 기술 고문으로 공식 위촉해 주십시오. 우리 쪽에서도 그분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싶습니다. 서희란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조비를 불렀습니다. 도 기사님한테 연락해줘. 오늘 오후에 잠깐 시간을 내주실 수 있는지. 도형각이 세화건설 본사에 다시 온 것은 오후 4시였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로비에서 은조비가 맞이했고 대표실로 안내했습니다. 대표실 문이 열렸을 때 서희란이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도형각이 들어오자 서희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책상을 돌아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사람을 학력으로만 봤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문장이었습니다. 변명이 없었고 설명이 없었습니다. 기사님이 하시려는 말을 막았습니다. 그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고개를 든 서희란의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도형각은 그것을 보며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셨으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아셨으면 됐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가장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마위준이 세화건설 본사에 다시 온 것은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최종 서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넓은 회의실에 양측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도형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공식 기술 고문 자격이었습니다. 서명이 끝난 뒤 마위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형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테이블 옆에서 천천히 무릎을 낮췄습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30년이 늦었습니다. 그때 받지 못한 인사를 드립니다. 도형각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마위준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잠깐이면 됩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위준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은혜를 이제야 갚습니다. 도형각은 그 말을 들으며 뭔가를 삼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표정이었습니다. 은조비는 회의실 한쪽에서 그 장면을 보며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서희라는 도영각에게 따로 말을 건넸습니다. 사람들이 나가고 회의실에 두 사람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기사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도영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동안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하셨다고 하셨는데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도영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하셨잖습니까? 현장이 저한테 대학원 교수처럼 대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고장이 나면 고장이 난 것이고 고쳐지면 고쳐진 겁니다. 숫자는 제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서희란이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버티게 해준 것이었습니까?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도영각이 세화건설 현장 기술 고문으로 공식 위촉된 것은 계약 서명 이틀 뒤였습니다. 위촉장은 서희란이 직접 건넸습니다. 별도 행사는 없었습니다. 대표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서류를 주고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도영각은 위촉장을 받아 한 번 읽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서희란이 잠깐 웃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위촉장을 받은 사람이 먼저 묻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냐는 것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현장부터 한번 전체를 봐주십시오. 기사님, 눈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엔 듣겠습니다. 도영각은 그날 오후 인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보안 작업이 완료된 뒤 시운전 전 최종 점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전체를 돌았습니다. 층마다 설비 상태를 확인하고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브레킷 추가 시공 상태를 다시 확인했고 연결 부위 마감을 살폈습니다. 작업자들이 그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기색이었지만 도영각이 설명하는 방식이 단순하고 명확해서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틀린 것을 틀렸다고 했고 맞는 것은 맞다고 했습니다. 눈치를 보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후 늦게 점검이 끝났습니다. 도영각이 현장 소장에게 말했습니다. 시운전해도 됩니다. 다만 초기 30분은 낮은 압력부터 올리면서 단계별로 확인하십시오. 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시운전은 사흘 뒤에 진행됐습니다. 서희란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태림그룹 실사팀도 참석했습니다. 도영각은 지하 1층 배관 옆에 서서 측정기를 들고 수치를 지켜봤습니다. 압력이 단계별로 올라갔습니다. 10%, 30%, 50% 진동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임계치를 넘지 않았습니다. 브레킷 두 개가 하중을 나누면서 수치가 허용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70%, 100% 알람이 없었습니다. 도영각이 측정기를 내렸습니다. 수첩에 마지막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치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희란이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측정기 화면이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 화면 앞에서 무언가가 마음 안에서 정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운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날 저녁 세화건설 본사에서 조촐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태림그룹 담당 임원과 세화건설 팀장들 그리고 도영각이 함께했습니다. 마위주는 오지 않았지만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도영각은 그 자리에서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평소와 같았습니다. 음식을 조금 먹고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서일환이 자리에서 일어나 짧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봤습니다. 사람을 졸업장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좁은 시야인지를요. 도 기사님이 없었다면 이 계약도, 이 현장도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세화건설은 이 일을 기억하겠습니다. 짧은 박수가 있었습니다. 도영각은 박수를 받으면서 가방을 무릎 위에 얹고 있었습니다.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측정 장비와 수첩과 보온 물통이 들어있는. 그 자리가 끝난 뒤 도영각은 혼자 현장으로 한 번 더 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현장은 인력이 빠져나간 뒤라 조용했습니다. 경비원이 안으로 들여보내줬습니다. 그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배관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브레킷이 2개 달린 배관이었습니다. 오늘 시운전 때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준 그것이었습니다. 도영각은 그 옆에 서서 손으로 배관을 한번 짚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쇠 특유의 단단한 감촉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40년 동안 수없이 많은 배관을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뜨거운 것도 차가운 것도 녹슨 것도 새 것도. 배관이 멀쩡할 때와 고장났을 때가 손바닥으로 느껴지는 것이 달랐습니다. 이 배관은 멀쩡했습니다. 도영각은 손을 내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 아래에 짧게 기록했습니다. 시운전 완료. 정상. 수첩을 덮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불이 켜진 배관 앞에서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영각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고시원 방 창문으로 반지하 골목이 보였습니다.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온 물통에 물을 채우고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현장 기술 고문 첫 번째 공식 출근 날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그는 특별한 것을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한 가지는 달랐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리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외주 기사로서가 아니라 도영각 기술 고문으로서. 버스가 왔습니다. 그는 올라탔습니다. 교통카드를 찍고 맨 뒷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심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건물들 사이로 아침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세화건설은 그 일이 있은 뒤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현장 인력 채용 기준에서 학력 항목을 없앴습니다. 대신 실무 경력과 현장 테스트 결과만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일환이 직접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일부 임원이 반발했지만 서일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에서 우리가 놓칠 뻔한 것이 무엇인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한마디로 회의가 끝났습니다. 도영각은 고문 업무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을 현장에서 직접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설비 옆에서 측정기를 들고 같이 보면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서일환은 그 요청을 즉시 승인했습니다. 첫 번째 현장 교육은 인천 물류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젊은 기술자 6명이 도영각과 함께 지하 1층에 섰습니다. 그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배관을 보면 뭐가 보여야 합니까?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영각이 말을 이었습니다. 숫자가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가 보여야 합니다. 지금의 수치가 아니라 흐름이 중요합니다. 기술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영각이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지보다 무엇을 지켜왔는지로 봐야 합니다. 졸업장이 아니라 지켜낸 자리로 증명하는 겁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이 그 말을 들으며 도연각을 봤습니다. 낡은 안전모를 쓴 노인이 수첩을 가방에 넣으면서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자, 시작합시다.